한국에 10년이면 간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20년 하면 뭐가 변할까요? 글쎄요, 땅 주인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20년 지나서 땅 주인이 바뀐 번한 이야기예요. 베트남에서 외국인 도질은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베트남에서 결혼할 때? 아니면은 뭐 거기서 오래 살았을 때? 맞아요. 또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토지 구입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직원 명의로 구입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게 아무래도 남이다 보니까. 대부분 잊어버릴 생각 하시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잃어버려도 되는 땅이 있는 건가요? 20년 전에 베트남이라면 한국인이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3억 원을 땅 구입한 이야기예요. 그 땅을 그러면은 글쎄요, 얼마 정도 하죠? 2만 스케예요. 2만 원? 이게 20년 전이어서 가능했던 거죠? 지금 얼마쯤 되냐면 왠지 굉장할 것 같은데요. 200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200억 원이요? 저 주식 사지 말고 베트남에 땅을 살 걸 그랬어요. 근데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였다면 얘기를 안 꺼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땅은 당시에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서류나 토지의 히스토리 같은 것은 그게 생각하지 않고 땅 가격 때문에 계약했어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토지에 신경 쓰지 않고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10년 동안 2만 스퀘어나 되는 땅이 방치됐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땅을 그대로 잊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판매자 중개인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자 가족들이 땅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이게 갑자기 복잡해지는데요. 20년 전 베트남은 토지법이 정확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원이 토지 구입 당시 레드북은 받지 못했습니다. 레드북이 뭔가요? 토지를 꼼꼼히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국가였다면 좀 더 서류가 확신했겠지만 베트남은 한국처럼 토지에 대한 문서가 정보되었지 않고 토지 문서가 없는 것도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람 땅이다 하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토지를 소유했던 곳이 많았어요. 그냥 옛날 방식처럼. 옛날이죠. 그래서 토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토지는 판매한 토지 주인이 관공서에 레드북은 신청하고 인증 시간이 되면 레드북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네요. 그래서 지원은 동네 토지를 구입한 분은 그 말만 믿고서 기다린 거죠. 아니 그럼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무작정 기다렸던 거죠. 본업이 바빴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을 바르게 허락받고
대부분 받지 못할 거죠. 근데 그 토지가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토지는 판매했던 사람도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 중개를 했던 업자도 모두 사망한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들 가족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건 아니지. 맵 한 토지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집은 짓고 삶의 무단 점거를 했고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마피아도 동원해서 겁은 주지 시작했어요. 아니 마피아까지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당시 베트남은 법보다 힘이 동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요. 땅을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가족은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매매였다고 계속해서 법원에 단원서를 제출하면 소유주는 지속적으로 괴롭히 했습니다. 아니 땅을 구매한 사람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그냥 막 쓰고 있었네요. 그러니 소유주는 너무 골치가 아프죠. 시간이 지나서 토지에는 이미 몇 명의 주인 거죠.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난 거죠. 20년이나요? 이게 해결 가능한가요? 사실 이 사건을 재치를 고민했어요. 당사자도 사진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건고 동창회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와 제가 그냥 듣기만 하라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20년이면 해결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은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요? 왜냐요? 복잡해도 볼 수 있다면 불러야죠. 그러려고 제가 있는 거니까요. 대표님 너무 멋있으신데요. 물론 쉽지는 않았는데요. 기존 인맥이랑 노하우가 없었다면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단 직접 토지가 있는 곳은 조사하고 근처 주민이랑 기존 인맥을 활용해서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또 심각하고 서류가 빠져 있는 내용도 많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20년이나 된 일이니까. 그래서 토지를 구매하신 당사자 분을 만나 자신대로 토지에 대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사자 분께서는 베트남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본인의 직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셨지만 그 직원이 토지 가격이 200억 원 가까이 오랐는데도 빈심하지 않고 그분은 도와 토지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역시 사람이 힘이네요. 진짜 그 직원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의 희망은 역시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왜 자꾸 어려운 문제만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춰보세요. 서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첫 번째로 법원 서류 검토와 죽은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우호적인 토지 판매자들과의 미팅은 통해 사건의 심화를 불어갔습니다.
야, 그래도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네요. 그렇죠? 결국엔 사람이니까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준의 판매자들이 잘못된 법원 신고를 하고 잘못된 토지 매매 계약서를 통해 계속해서 단원설은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차가 회의에 참석하여 문제되는 부분 수정했습니다. 아, 뭐 바탕이 될 만한 서류도 없어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서 쉽지 않은 것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어요. 서류가 미비하면 설득과 이해로 가야죠. 그러면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면서요? 예, 하지만 못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핀사적으로 덤비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엄연하게 불법 건축과 무단 점거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것이 맞죠. 아, 진짜 어려운 관문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은 됐나요? 네,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요. 정말 재미있는 게 여기 정허가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심이 없었구나. 땅의 올해 소유주인 제 의뢰인과 함께 법적 서류는 깨끗하게 정리했고 잘못된 부분도 다 쫓아다니면서 수정했죠. 부부 점거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주변 평판도 좋지 않고 서류상으로도 싸움이 되지 않고 당의 원래 소유주 역시 어느 정도 보상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겠는데요. 6개월이 걸렸죠. 20년짜리를 6개월 만에요? 대박이죠.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대표님 진짜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된다, 이건 진짜. 보통 이런 때는 많이들 공권력에 대한 로비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요? 안 되는 것도 로비만 하면 전부 된다는 착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로비, 마피아 뭐 이런 게 더 가깝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역시 제대로 하려면 이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네요. 예, 맞는 말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방법은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은 해결하고 싶어 하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전문가도 있어요? 아마 수입료만 떼고 일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한다 진짜. 좋은 전문가들 찾는 것이 아직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는 분들에게 숙제인 것 같네요.